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파치 카프카에서 소규모 쿼리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해당 논문은 2023년도에 시그모드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본 논문은 수많은 작은 쿼리들을 하나의 큰 쿼리로 병합하고 파티션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런타임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아파치 스파크의 수많은 작은 쿼리들을 개선하는 기술인 QAAD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위해서 마이크로 RDD랑 마이크로 DAD라는 추상화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평가 결과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서 잠재력을 입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처리 속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의 만족도나 분석에 있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그 만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스파크와 같은 분산 처리로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치 스파크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만 조금 최적화되어 있지, 이런 소규모 데이터들을 많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과도한 작업 설정이라던가 그에 따른 IO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저자는 아파치 스파크에서 소규모 쿼리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QAAD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QAAD의 핵심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규모 쿼리들을 병합을 하고,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 RDD라는 추상화 방법과 그리고 동적 파티셔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쿼리의 병합은 하나의 큰 쿼리로 병합 처리함으로써 설정 시간과 IO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로 RDD는 소규모 쿼리 병합을 위해서 단일 데이터 유닛으로 취급하기 위한 그 RDD의 추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상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파티셔닝은 마이크로 RDD로 구성된 셔플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IO 오버헤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제안한 파티셔닝 방법입니다. 여기 소규모 컬이라는 게 뭐예요? 어, 백그라운드 뒷장에 보시면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요. 공식적인 정의는 없고 본 저자들이 임의로 정의를 해놓고 이것을 소규모 커리로 간주하고 실제로 여러 시나리오에서 이런 소규모 커리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이 방법론을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데이터 양이 작다는 얘기인가요? 하나의 쿼리에서? 예, 맞습니다. 좀 바로 보여드리자면 어, 소규모 쿼리 자체가 공식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논문에서는 대개 10분 이내에 완료되는 작업 또는 작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냥 크기 자체가 128MB 이하인 쿼리들을 지금 소규모 쿼리로 정의를 해놓고 이거들을 음. 최적화하는 방법론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서 그런데, 네. 그러면 이거는 질의를 처리하는, 질의가 주어졌을 때는 알 수 없고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는 볼 수 아니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세팅 자체가 예. 그냥 소규모 쿼리들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기존 가정 자체가 스파크 자체는 엄청난 대용량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그 음, 파이프라인으로서 제안이 됐었었는데, 아파치 피그라든가 이런 하이브 같은 그런 툴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개발자 단에서 소규모의 쿼리들을 요청하고 그걸 스파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발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그 소규모 쿼리들 자체를 하나로 병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좀 바꿔보면 예.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질의 자체가 전체가 다 소규모 쿼리들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질의들 중에 소규모 질의들을 식별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식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냥 다 들어오는 것들 중에 뭐 소규모 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단 소규모 쿼리로 보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좀 진행해 보죠. 네. 일단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RDD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스파크에서 기본 데이터 구조로 불변성을 가지는 분산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뭐 병렬 처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파티션과 태스크인데요. 그 RDD는 여러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작업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각 파티션에 대해서 처리 작업을 의미하며 스파크의 실행 단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의 네로 변환과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파티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뜻하며 맵이나 필터와 같은 연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파티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해야 하는 변환 작업을 뜻해서 뭐 여기서 그룹 바이 키라던가 이런 연산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데이터 셔플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데이터 셔플링은 맵리듀스와 같이 데이터를 전송을 위한 IO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 쿼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 파티션의 크기가 128MB 이하인 쿼리들을 소규모 쿼리라고 정의를 짓고 또한 저자는 쿼리 처리 과정에서 초기 설정 대비 실제 데이터 처리 비율을 최적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총 5가지의 컴포넌트와 두 가지 핵심 기술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쿼리 핸들러는 입력 쿼리를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이고 마이크로 DAG 빌더 같은 경우는 소규모 쿼리를 큰 쿼리로 효율적으로 병합하는 과정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병합된 쿼리들에 대해서 실행 계획으로 변환을 하고 실제 스파크에게 어떤 순서대로 동작될지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실행 단계에서는 어댑티드 파티셔너가 최적의 파티셔닝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최적화하고 리절트 핸들러로 다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계획 단계에서는 3가지의 컴포넌트가 소규모 쿼리의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쿼리를 병합을 하고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쿼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쿼리를 입력받아서 이후 처리를 위해 마이크로 DAG 빌더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이크로 DAG 빌더 같은 경우는 여러 소규모 쿼리를 하나의 큰 쿼리로 병합하는 과정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병합된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스파크에서 실제 쿼리를 처리 작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련의 이 과정들이 설정 대비 컴퓨팅 시간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병합된 쿼리와 최적화된 플래닝 페이지에서 실제로 스파크 환경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셔플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드 파티셔너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셔플링 작업은 작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후 뒷단에서 그 자세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쿼리를 하나의 단일 데이터 유닛으로 추상하기 위해서 저자는 마이크로 RDD라는 것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스파크 API를 확장을 해서 설계했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일반 맵 필터와 같은 연산들을 큐를 앞에 붙여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RDD의 내부 표현법을 보면은 투표 형식으로 마이크로 RDD 아이디와 그리고 실제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각 레코드가 어떤 마이크로 RDD에 연관되어 있는지 식별 가능하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드리자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 네로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RDD 0번이 파티션 0과 1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마이크로 RDD 0이 맵과 필터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웃풋 RDD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셔플링이 발생되는 즉 그룹 바이 키와 같은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마이크로 아이디와 그 킵 값을 하나의 튜플 형식으로 묶게 돼서 이 과정에서 그룹 바이 키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셔플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셔플링 과정에서 실제 마이크로 RDD 값을 확인을 함으로써 어떤 RDD에서 그 소규모 쿼리에서 발생됐는지를 식별을 가능하도록 그 내부 표현식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 방법인 마이크로 DAG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DD 간의 변환 작업과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입니다. 이는 소규모 쿼리를 효과적으로 병합하고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케줄러가 실제로 DAG 기반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림 B와 같은 쿼리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DAG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뭐 1년에 마이크로 RDD가 생성하는 과정들을 그 순환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 RDD를 하나의 RDD로 크게 묶을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 알고리즘은 그룹 단위 이 루트에서 시작돼서 그 그룹 1에 대한 연산과 그룹 2에 대한 연산, 그 다음에 그룹 3에 대한 연산 이런 식으로 식별을 해서 묶게 됩니다. 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맵과 필터 연산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 RDD 3와 5가 하나의 맵 연산으로 첫 번째로 묶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 2인 이 조인이 RDD2로 그 다음 순서로 묶이게 되겠고 그리고 RDD3에 포함되어 있는 그 리듀스 바이 키 연산들이 하나의 RDD로 묶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DD 변환 순서와 데이터 처리 방식을 스케줄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서 셔플링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댑티드 파티셔닝을 제안을 했는데요. 본 저자들은 이 과정에서는 각 쿼리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능한 같은 파티션 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전체 쿼리의 효율성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티션 수가 너무 적으면 병렬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파티션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초과할 위험성이 있어 가비지 컬렉터가 더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그 파티셔닝 방법은 해시 값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본 저자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약간의 그룹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셔플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RDD의 크기를 기반으로 실행에 적합한 파티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크기는 설정된 최소 최대 파티션 크기에서 제한 내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 RDD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RDD 크기를 큰 순서대로 정렬하고 셔플 블록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정렬된 마이크로 RDD 목록을 순회하면서 마이크로 RDD에 대해 셔플 블록을 생성을 하고 적절한 출력 파티션을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현재 파티션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셔플 블록을 현재 파티션에 추가를 하게 되겠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고 그곳에서 셔플 블록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단일 마이크로 RDD가 원하는 파티션 크기보다 클 경우에 이 마이크로 RDD는 여러 개의 셔플 블록을 나누어서 여러 파티션에 분할하여 할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각 파티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체 데이터 처리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총 5가지 측면에서 제안이 되는데요.
일단 쿼리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파티션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데이터 크기, 그다음에 워크로드의 강도, 그리고 배치 크기에 따라서 그 성능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비교 테크닉 같은 경우는 가볍게 두 개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파크 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스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파크 U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결의 방법론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방법론은 좀 다른 스파크 U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쿼리를 유니온 연산자 결합을 해서 하나의 큰 쿼리로 변환하는 작업에 있고요.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브라질 데이터셋과 이베이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쿼리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쿼리 수가 증가함에도 QAAD가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것,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실제 시나리오 상에서도 쿼리들이 많이 발생되게 될 텐데 그 상에서도 QAAD가 좋은 성능을 나타냄으로써 아무래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티션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봤을 때도 그 파티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QAAD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크기 자체가 커졌을 때에도 QAAD가 크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크로드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그 타임 매트릭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초당 쿼리가 한 개 발생됐을 때는 아무래도 스파크 자체가 성능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초당 쿼리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QAAD가 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배치, 즉 여기서 말하는 파티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미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도 QAAD가 크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아파치 스파크에서 소규모 쿼리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QAAD라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서 소규모 쿼리들을 효율적으로 병합을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RDD랑 DAG와 같은 새로운 추상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QAAD가 표준 스파크보다 소규모 쿼리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 쿼리 병합이라든가 적응형 파티셔닝 그리고 최적화된 셔플 처리 등을 통해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환경에서 이런 소규모 쿼리들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음, 그 DAG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 DAG는 그냥 원래 기존의 RDD에서의 또 DAG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가요? 아, 아니면 단위만 마이크로 RDD가 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DAG가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RDD로 묶기 위해서 이 DAG에서 그 RDD 하나를 묶기 위해서 새로운 마이크로 DAG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RDD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 마이크로 RDD를 통합하는 순서를 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통합한 순서를 정할 때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이 DAG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존의 RDD에 대한 RDD에서도 원래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거랑 다른가요? 어, 그러니까 크게 여기서 다르, 예,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결정하는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일단은 그 앞단에서 DAG로 이제 실행 계획을 짜기 전 앞단에서 그 마이크로 RDD를 RDD로 하나로 묶는 과정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DAG 단계에서
이 순환 그래프를 확인을 해서 그 실행 계획들을 그냥 스파크 드라이브 프로그램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의 그 앞단에서 이제 마이크로 RDD로 하나로 묶고 나서 보내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면은 여기가 뭐 논문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싱 기반으로 전체 원래 어떤 주어진 파티션을 해싱으로 풀어내고 해싱 기준으로 어, 내가 원하는 청크 단위로 다시 재파티셔닝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균등한 사이즈로. 그런 거죠. 아, 원래 기준에는 해싱으로 그렇게 균등하게 파티션을 했었었는데 음. 마이크로 RDD라는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그 마이크로 RDD ID 값을 기준으로 최대한 그 뭉치게끔 파티셔닝을 구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이 파티셔닝 방법은 마이크로 RDD라는 추상화 방법이 들어옴으로써 그에 맞춘 그냥 최적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룹핑을 할 때 같은 RDD 내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 파티션에 묶도록 하겠다? 맞습니다. 마이크로 RDD의 ID 값을 기준으로 최대한 뭉치도록 그런 식으로 파티셔닝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원래는 그런 작은 파티션이 들어왔을 때는 예. 그러면 같은 해싱을 하고 나면 같은 파티션으로 묶이지 않나요? 걔네들은? 아, 예, 맞습니다. 마이크로 RDD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음. 아무래도 그 어떤 마이크로 RDD에 포함되어 있던 레코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해싱 과정에서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티션 내부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소규모 쿼리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험에서요. 예, Number of partitions 실험. 음, 이 지금 데이터셋이 예. 혹시 그게 나와요? 평균 그 쿼리당 평균 청크의 사이즈. 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보통 128메가가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도 네, 맞습니다. 128메가 기준으로 소규모 쿼리를 정의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8메가보다 적은 쿼리들이 다수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청크 사이즈를 그렇게 줄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예, 실험 결과에서도 보듯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한하는 방법은 파티션 개수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탠다드 방법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이거 만약에 더 줄이면 더 작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청크 사이즈를 그렇게 줄여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확인하려면 여기서 데이터셋에서 지금 기본 가정하고 있는 어떤 기본 뭐 어떤 평균 내지는 어떤 포션이 차지하는 파티션의 포션이 아마 지금 56 이거 파티션의 개수니까 어쨌든 파티션의 개수 그러니까 이걸 더 작게 잡았을 때는 아마 스탠다드 방식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지리의 구성은 어, 어떤 디폴트 청크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개수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 데이터 셋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좀 그런 게 있고.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 그, RDD의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 RDD를 통해서, 하나의 RDD를 여러 개의 마이크로 RDD로 나눠서, 어, 그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조금 IO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스파크 내에서 RDD가 조정 가능한 옵션인지,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저자들은 RDD 사이즈 자체를 줄이는 것과 이 마이크로 RDD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을 다시 요약해 보자면 그 RDD 값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적화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RDD 값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 RDD 자체가 파티션 단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RDD의 크기보다는 그 파티션에 좀 집중을 해서 그래서 본 저자들도 저, 어, 스몰 쿼리를 정의할 때 그 파티션 단위로 좀 정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슷한 맥락이고 좋은 질문인데, 이 RDD 사이즈가 조정 가능한가요? 아, 파티션 사이즈를 넘어가진 못할 거고, 네. 파티션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파티션 사이즈를 줄이면은 RDD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같이 뭐 세팅을 바꿔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값이면 파티션보다는 커지진 않을 테니까 자동으로 조정이 될 텐데, 그럼 파티션을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임정원 학생의 그 생각도 아마 그런 컨텍스트일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안 보여서, 아까 그 실험 결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스파크 네. U에서 작은, 기존에 짓는 작은 쿼리를 그 유니온 연산자랑 결합함으로써 얻는, 큰 쿼리로 변환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뭔가요? 그리고 이게 왜 그 다음 장에서 실험 결과에서 그,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쿼리 수에 따라서 이제 쿼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타임이 지금 BRA 데이터에서 지금 스파크 U가 S보다 더 높은지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이 스파크 U 방식이 왜 기존 스파크 S보다 더 성능이 안 좋냐라는 질문 맞나요? 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는 이 스파크 네. U에서 작은 쿼리를 유니온 연산자랑 결합하는 과정을 네. 결합하여 하나의 큰 스파크 쿼리로 변화하는 과정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제한되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스파크 U 자체도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자면 스파크 U 자체도 지금 QAAD처럼 그런 작은 쿼리들을 하나의 큰 쿼리로 묶는 작업 그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유니온 연산자를 통해서 그 마이크로 RDD라는 그 추상화 방법을 통해서 소규모 쿼리들을 식별하지 않고 그냥 유니온 연산으로 합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셔플 단위로 그 파티션 단위로 좀 여러 소규모 쿼리들이 섞여 있음으로써 그 셔플링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더 많이 발생되어서 아무래도 성능이 더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 지금 그
큰 스파크 쿼리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 증가가 지금 보면은 이 그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셔플링 오버헤드가 더 커서 지금 더 스파크 S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 스파크 U 자체가 좀 오래전에 그냥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냥 베이스라인으로서 넣었지 실제로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는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어, 큰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이거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25페이지였잖아요. 파티션 넘버에 따른 결과를 보면은, BRA 데이터셋에서 파티션이 증가할 때, 112개에서 224개로 증가할 때, 기존 스탠다드 스파크의, 어, 그, 성능이 저하되는 폭에 비해서 244에서 448로 했을 때, 크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뭔가 스파크 S 내부 자체에서 파티션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한계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면은 갑자기 성능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휴리스틱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파티션 크기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은 그 메모리 용량 그 클러스터 단위로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높아짐으로써 가비지 컬렉션이 많이 발생돼서 아무래도 그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점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적고 어느 트리거 포인트를 딱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하게 되는 스테로이드로 좀 증가하게 되는 아,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가비지 컬렉션이 많이 발생돼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파티션의 수네요. 파티션의 수가 커지면 파티션의 사이즈는 작아지지 않아요? 아, 여기서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아, 그러면 파티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갑자기 성능이 팍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파티션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그 셔플링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좀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 AA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DD라는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마이크로 RDD의 ID 값을 기준으로 셔플링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론들은 아무래도 그런 식의 셔플링 방법을 최적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성능이 갑자기 팍 올라갔다는 걸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티션 크기에 따른 실험 결과는 없는 거죠? 파티션 크기가 아무래도 배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배치 크기가 아무래도 그 파티션 개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 크기.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제한하는 방법 성능이 더 안 좋아지네요, 진짜. 그걸 보였는데도 논문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근데 그 스파크 S 같은 경우를 디폴트 파티션 사이즈를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와 비교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그냥 설정 값들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밌는 연구이고, 우리도 잘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낙 요즘 AI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쪽의 연구가 오히려 짧은 단기간 내에 더 의미 있는 실용적인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더 의미 있게 인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는 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뭐 어떤 시도는 좋고 스팍에서 잘 관가한 부분을 잘 집어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어떤 벤치마크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데이터셋에서 여기 사용한 쿼리는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좀 프랙티컬한 벤치마크를 가정해서 그냥 마이크로 그리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RDD 또는 뭐 마이크로한 어떤 쿼리 이렇게 좀 러프하게 개념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크를 가정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런 마이크로한 쿼리의 어떤 실질적인 뭐 예를 들어 트윗 같은 아주 소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최적화되게 어떻게 이 RDD 구성을 할 것이며 그런 것과 연결이 좀 부족한 어떤 엔진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유죄범학생 연구를 할 때 이제 컬렉션 하는 그 메커니즘과 스팍의 요 내부 구조를 연결시켜서 컬렉션하는 데이터의 양의 뭐 동적으로 그런 양을 판단을 해가지고 RDD 사이즈를 뭐 결정한다거나 그런 좀 연결고리를 좀 생각해 보는 방향 또는 이제 RDD에 활용을 할 때도 이 뒷단에서 그 쿼리를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쿼리로 실제 사용되는 그런 쿼리를 가정해서 RDD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인풋과 이 엔진을 연결하는 부분 또 엔진과 아웃풋을 연결하는 부분을 좀 이 연구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엔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좀 제너럴한 그런 테크닉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에 뭐 임정원 학생도 마찬가지고 실제 다루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들에서 도출해 볼 만한 그런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잘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더 있나요? 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는